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어떤 의미로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인 이집트 777부대의 이야기이다. 777부대로 말할 것 같으면 테러범조차 꺼려한다는 공포의 특수부대이다. 그럼 이 전설적인 부대의 두 차례에 걸친 눈부신 활약을 알아보자. 첫 번째 사건, 1978년 키프로스 인질 사건. 1974년 이스라엘과 오랜 싸움을 펼치던 팔레스타인의 반기군은 미국,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급진전시키려던 이집트 또한 배신자로 간주하고 테러의 표적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78년 2월 18일 팔레스타인계 무장 테러리스트 2명은 키프로스 니코시아 시내 힐튼 호텔에서 열리고 있던 아프리카 아시아 인민단결 기구회의 AAPSO를 습격해 이집트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이집트의 유력 언론 매체 알아남의 편집장 유세프 엘 세바이를 로비에서 총으로 쏴 죽인다. 그리고 각국 대표 11명을 인질로 삼아 항공기를 요고 라르나카 공항으로 이동 후 키프로스 항공사 소속 항공기에 태워 중동의 많은 곳을 날아다녔다. 하지만 모두 착륙을 거부하였고 결국 아프리카 지부티에 착륙하게 된다. 그러나 지부티 당국 또한 항공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키프로스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재급유를 허용하였고 테러범들과 인질들은 재급 이후 이륙까지 무더위의 아프리카 활주로에서 11시간을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키프로스 라르나카 공항으로 되돌아온 테러범들은 키프로스 협상가들과 인질 석방 협상을 시작했다. 당시 키프로스 대통령인 키프리아누는 이집트 사다트에게 협상과 구조 작업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분노한 사다트에게는 이것으로 충분치 않았다. 강력한 보복을 선택하게 된다. 먼저 키프로스에게 사람들이 인질을 구하기 위해 간다라고만 알리고 비장의 무기인 이집트 최고의 특수부대 777을 출동시킨다. 777부대를 태운 C-130 수송기의 라르나카 공항 착륙에는 문제가 없었다. 키프로스군이 이집트가 협상을 지원하러 오기로 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러범이 있던 항공기와 근접하게 C-130 수송기가 착륙하더니 문이 열리자마자 키프로스군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송기 내에서 지프차까지 꺼내 타고 마치 경주를 펼치듯 미친 듯이 테러범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다. 테러범과 협상 중이던 키프로스군은 순식간에 벌어진 이 황당한 사태에 당황하며 777부대에게 비행기로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777부대는 이를 무시하고 비행기를 계속 포위 공격을 한다. 이에 분노한 키프로스군은 777부대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한다. 777부대가 타고 온 수송기에 탱크 등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대전차 무기 RPG-7 로켓포까지 동원해 파괴하고 각종 중화기와 총으로 죽이거나 제압해버린다. BBC의 존 비어만 기자에 따르면 키프로스가 이집트 부대에 총격을 가해 양측이 50분간 전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 당시 인질 협상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관제탑에 있던 키프로스 대통령 키프리아누와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도 777부대의 총격이 가해져 급히 피신했다. 결국 C-130 수송기 승무원 3명을 포함한 15명이 죽고 17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777부대는 근처 다른 항공기에 숨어 저항하다 키프로스군에 항복하게 된다. 한편 인질범들은 협상을 하다 갑작스런 군용 수송기의 등장과 거기에서 내린 특수무장을 한 777부대가 지프차를 타고 달려오는 것에 논란되다. 또 이들과 키프로스 군이 서로 인정사정 없이 총질을 해대며 RPG-7 미사일까지 동원하여 수송기를 부셔버리자 뭔가 심상치 않다 이놈들은 우리보다 위험하다 여겼는지 인질범을 석방 후 순순히 항복해버리며 사건은 종결된다. 인질을 구하러 갔다 인질범이 아닌 키프로스군과 혈전을 펼친 덕분에 무사히 인질을 구출하게 된 특수부대 777은 이집트로 돌아오자 소박하지만 감정적인 환영을 받았다. 공항에 마중 나와 있던 이집트 국방부 장관
모하메드 압델가니 엘 가마시 장군은 이집트의 명예와 존엄, 자부심을 위해 정직한 전투를 벌였다고 말했다. 777부대를 이끌던 슈크리 장군은 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불필요하게 연장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명령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부하들은 키프로스 비행기를 습격하고 테러범들이 항복한 후 인지를 석방했습니다.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키프로스 방위군이 위험한 방식으로 우리의 등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라고 밝혔다. 당시 이집트와 우호 관계를 트기 시작하고 있던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칭찬을 하였다. 두 번째 사건, 1985년 이집트 항공 648편 납치 사건. 1985년 11월 23일 토요일 아테네에서 카이로로 가는 이집트 항공의 648편에 탑승객인 호주의 엔지니어 앤서니 라이온스는 나무랄 데 없는 옷차림을 한 옆자리 아랍인이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극도로 긴장한 것을 알아차렸다. 눈가에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고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당시 라이언스는 그가 비행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만 추정했다. 하지만 그의 예측은 빗나가 버렸다. 이륙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그 아랍인은 갑자기 잔인하고 가학적인 테러리스트로 변모한 것이다. 648편 이륙 10분 후 과격 테러단체 아부니달의 테러범 3명이 항공기를 납치한다. 한 명이 조종석으로 강제 진입하고 남은 2명은 비행기 앞쪽, 뒤쪽에 한 명씩 자리를 잡은 뒤 아랍어로 움직이지 말라고 외친 후 겁에 질린 승객들로부터 여권을 빼앗는다. 중간 좌석에 앉아있던 항공사 소속 경비원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여권 대신 총을 꺼내 테러범 한 명을 사살했으나 뒤에 있던 테러범에 의해 중상을 입고 구속되게 된다. 이 소동으로 인해 테러범 한 명과 몇몇의 승객, 승무원이 죽거나 다치고 비행기 동체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 이 구멍을 통해 공기가 빠져나가며 내부에 급속한 압력 저하가 발생하자 숨을 쉴 수 있도록 4,300m 아래까지 고도를 낮춰 비행하게 된다. 고도를 낮춰 비행하면 연료가 더욱 많이 소모되어 원래 목적지 리비아 대신 몰타로 변경하게 된다. 하지만 몰타 정부는 항공기 착륙을 허가하지 않았다. 몰타 정부는 1982년 9월 23일 이탈리아로 가는 납치된 항공기를 포함하여 다른 납치 항공기에 대한 착륙 허가를 이전에도 거부한 전력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테러범은 조종사안이 갈라레게 몰타 공항에 착륙을 강요했다. 몰타 측은 착륙을 막으려고 활주로 조명까지 끄며 막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항공기는 착륙하였다. 착륙한 테러범들은 몰타 측에 연료 엔지니어 구급차와 의사를 요구했다. 이에 의사만 긴급 지원하고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는다. 이후 또다시 테러범이 연료 요청을 하는데 몰타 정부는 승객을 석방하지 않는 한 연료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간이 지나고 테러범들은 부상당한 승무원 2명과 11명의 여성 승객을 석방하고 총에 맞은 한 사람을 활주로에 버린 뒤 재차 연료 요청을 한다. 그러나 몰타 측은 모든 승객을 석방하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고 버틴다. 답답해진 테러범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0분마다 승객 1명을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4명의 승객에게 총격을 가해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고 이들을 활주로에 버린다. 그럼에도 몰타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으며 계속 승객을 죽이면 연료에 대한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다. 한편 이 테러에 대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소국인 몰타에게 자국대 테러 부대 파견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여러 정치, 종교, 군사적 관계로 인해 이집트 777부대를 택하게 된다. 이집트 777부대는 1978년 테러 사건 이후 전직 미국 특수부대원을 훈련교관으로 영입하는 등 체계적인 훈련과 정부 지원으로 언제든 사건이 일어나면 테러범을 해치우고 전 세계에 자신들의 힘을 알리기 원하고 있었다. 이 사악한 테러범들은 좋은 먹잇감이었다. 몰타에 도착한 777부대는 키프로스 때와는 다르게 몰타 정부 측과 작전 정보 및 계획을 공유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았으나 음식이 항공기에 반입되는 아침에 출장 요리사 복장을 한 대원들이 문을 열고 공격할 것이란 원래 계획과 다르게 새벽을 틈타 아무도 모르게 기습 작전을 감행한다. 당시 관제탑에 있던 고 조 그리마 몰타 관광부 장관은 후에 몰타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그들 앞에 펼쳐진 장면에서 몰타 수상의 첫말은 우리를 속였다라고 말했다. 우선 테러범 중 하나가 앉아있던 좌석 바로 아래에 있는 항공기 화물창에 폭탄을 설치 후 기체로 돌입하는 동시에 터뜨려 혼란을 야기하고 이 틈을 노려 테러범을 제압하려 했다. 777 부대가 사격을 하며 진입을 하자 테러범들은 승객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777 부대가 설치한 폭탄이 터졌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테러범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기에는 설치한 2kg의 폭탄이 너무 강력했다. 더군다나 하필이면 폭탄을 터뜨린 위치가 항공기의 취약 부분인 산소 탱크가 있는 곳이었다. 그 결과 강력한 폭탄과 산소 탱크의 결합으로 엄청난 위력의 화염과 연기를 뿜어내었고 많은 승객들은 항공기 내에서 777 부대와 테러범의 총알, 수류탄 화염, 연기에 죽어갔다. 운 좋게 항공기 밖으로 탈출에 성공한 일부 승객들도 미처 안도감을 갖기도 전에 관제탑에 있던 777 부대 저격수에게 테러범으로 오인되어 사살당한다. 도망치려고 조종석에서 뛰어내린 항공기의 부조종사조차 저격수의 총에 맞았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출발 시 탑승해 있던 총 95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58명이 사망하였다. 테러범 3명 중 1명인 오마르 레자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재빨리 두건과 탄약을 버리고 승객인 척 행세하여 운 좋게 살아남아 성 루크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뒤늦게 이를 발견한 다른 승객들이 신고하여 결국 잡혀간다. 오마르 레자크는 포트 세인트 엘모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테러범의 표적이 될 것을 두려워한 몰타는 그를 7년 만에 석방했다. 그는 석방된 직후 나이지리아에서 다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일리노이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다. 이 사건들 이후 전 세계의 공포의 대테러 부대라고 널리 알려지게 되며 테러범 사이에서 777 부대가 있는 이집트 항공기는 납치하지 말라는 룰이 암암리에 퍼져나갔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가초물 TV